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 브리핑의 김종상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았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5%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해외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을 이끌 만한 각별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후반부 들어서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점차 매수를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물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지수 상승을 막았고 오히려 후반부에는 지수를 하락장으로 이끄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0.5%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가 1%, 한국전력이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7%, KB금융, 신한제주 0.9와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도요타의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SK텔레콤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보합권이고요. LG디스플레이 0.1%, 하이닉스 1.1%, KT는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LG가 0.4%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가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롯데쇼핑, 삼성물산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보합권이고요. NHN이 2.5%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0.3% 내리고 있는 반면에 현대제철은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1.2%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O일은 0.5%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대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1.2%, 삼성증권 역시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SK가 0.2%, 아모레퍼시픽은 0.8%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테크윈이 1.6%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우측을 보시면 호남석유가 현재 1.8%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썩 좋지 않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나란히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포스코 ICT가 나란히 3%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서디프신 소재가 2.4와 2.3%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음을 비롯해서 인터넷 관련주들의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TGO 쇼핑은 1.1% 급등하고 있고요. 태광은 3.5%, 네오이스게임스는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란히 0.4%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장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현재 최은정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쪽만 장중에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2시를 넘어서면서 코스닥 쪽도 약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기울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 개선과 또 기업의 실적 호전으로 이틀째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30포인트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했고 내내 1620선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 하락한 1621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돌아섰고 어제보다 0.3% 정도 내렸는데요. 51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을 때는 0.4% 정도 내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폭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장중에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사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사흘째 사자세를 이어갔지만 개인들은 장 막판 들어서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개인들은 40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1,00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은 1,76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동시효과상에 좀 변화무쌍한 일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후반부에 매도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만이 외롭게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거래에서 매도 우위가 나왔고요.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 우위가 나왔는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30억 원 정도 순 매수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들이 301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131억 원, 기관이 13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식을 순 매수했고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량을 점차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전 업종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 반대 양상으로 전개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종이목재업종과 의료정밀업종, 유통업종과 비금속광물 등은 1% 이상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전기전자업종이 소폭 하락했고요. 운수장비업종과 금융업종, 은행업종, 건설, 증권, 철강, 금속업종 모두 오늘은 0%, 그러니까 약박권 내지는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가스업종은 2%대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화공영과 특수건설이 3% 상승했고 홈센터와 사모개발이 2% 이상 올랐습니다. 산업 폐기물 관련주가 워런 버핏 효과로 인해 일부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워런 버핏이 에너지와 제약주를 처분하고 산업 폐기물 관련주를 대거 매집한 효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에 미국 피니스 지역 쓰레기 처리 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스의 주식 460만 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산업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는 Y엔텍과 코엔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서한과 서희건설 역시 4% 이상 올랐습니다. 네, 시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스마트 관련주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 케어란 원격으로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컨소시엄에 포함된 인포피아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50% 이상 뛰었습니다. 인포피아는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은 유비케어와 코오롱 아이넷은 오늘 장중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오롱 아이넷은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4% 조정을 받았고 유비케어 역시 8% 급락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이 고성능 스마트 심을 오는 4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유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심 제조업체인 KBT가 오늘 5% 급등했습니다. KBT는 지난달 5일 SK텔레콤에 유심 칩을 납품하는 하이스마텍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스마트카드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에이텍이 오늘 2% 상승했고요. 유심 칩 솔루션 업체인 이로온은 11%나 급등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부터 준비한 스마트 심 프로젝트를 오는 4월 세계 첫 상용화를 통해 세계 표준 규격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면서 대체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발전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 역시 다릅니다. 이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통신주들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테스텍이 3D 영상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차이나하우란이 중국 경제 활성화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차이나하우란은 중국 제지산업 성장성의 바로미터라면서 올해 중국 백판지와 국제 폐지 가격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이엔텍이 감자 후 재개된 거래에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산한 모습이 나왔는데 일본 증시를 살펴보니까 지난밤 미국 증시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폭 오르면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제의 급등세를 뒤로한 채 소폭은 오늘 조금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0.28% 상승한 1,33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과 엔화의 약세가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어제 3%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홍콩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압력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항생 지수가 0.06%, 홍콩 H 지수가 0.3% 하락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주 증시는 국제통화기금의 금 매각 발표로 금값이 하락하면서 금강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과 중국 증시는 춘제 연휴로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네, 환율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원 80전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1145원에 개장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 흐름도 한번 짚어보죠. 네, 원달러 환율이 은행권의 달러 환매수 영향으로 장중 1150원 선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로화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상승한 1145원에 출발했는데요. 점차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오전에는 은행권이 달러 환매수에 나서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고요. 장중 115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1150원을 넘어서자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환율 상승폭은 다소 줄었는데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다시 상승폭을 늘렸고 1151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외환딜러는 은행권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 변동폭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30전 상승한 1150원 50전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0.3%, 코스닥 역시 0.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621포인트, 코스닥은 51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만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코스닥 시장마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 상황 어땠습니까? 예, 거래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은 보였지만은 선물에서 매도하는 등 여전히 연속성 없는 매매를 좀 보이고 있고요. 1600대 이상에서는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은행, IT, 자동차주를 주로 매수를 했고 기관은 기계나 화학 등 종목별 움직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유통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워렌 버핏의 쓰레기 관련주 매입 소식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실적 개선 그리고 회계 기준 변경 수혜를 예상으로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최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감소와 유동성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 메리트를 보유한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그 연속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 쪽을 보면 기관 역시 1,500대 중반에서 꾸준한 매수세 유입으로 지수 하반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컸던 선물 시장을 좀 살펴보면 선물 시장의 안정으로 최근 프로그램 매매가 다소 주춤은 하고 있지만 재차 외국인의 포지션 변동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한 방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외국인 매수세로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흐름이라 조정에도 대비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미국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았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미국 증시는 주택 지표,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의 호조,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 M&A 이슈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유럽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 등으로 그간의 악재가 약화되면서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MBS에 대한 매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매각에 대한 견해차는 좀 있었지만 점진적인 매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유동성에 대한 축소 그리고 시장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나오는 하루였고요. 그간 악재로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던 유럽과 중국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좀 약해지고 있어서 당분간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금일은 생산자 물가와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 예정인데 다소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사그러들었거든요. 내일 우리 증시 또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외국인 주도의 수급 개선으로 상승하는 증시가 기간 매도세로 일단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데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금일 시장 모습이었고요. 글로벌 증시에서는 그간 악재로 작용을 했던 중국의 긴축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남유럽의 문제도 시간의 지연은 있겠지만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수급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640선에서의 국내 시장 저항 그리고 외국인에 의존하는 약한 수급 구조 그리고 아직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 을 좀 감안을 해볼 때 추세의 상승 전환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1640선에 접근하시는 일부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 종목 역시 좀 더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신이나 자동차, IT, 은행, 조선주 등 압축된 매매가 좀 필요하고 양호한 수급과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업종군에서 일단 단기 매매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1640선쯤에서 일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갖고 있는 종목을 압축하는 작업도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통신, 자동차, IT 등 실적이 유망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노려볼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4월부터 인문계열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제2차 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3월까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중 희망자와 희망 직종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4월부터는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희망자별 적합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개설된 13,668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통해 구직자가 원하는 때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훈련 참여자 전원에게는 훈련 비용과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 훈련이 끝나면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했던 온라인 재택 창업 시스템 서비스를 오늘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집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 납부 증명서 발급, 법인 등록세 납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을 하려면 은행과 시군, 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보험기관과 노동사무소 등 7곳을
곳을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감 제작소와 노동사무소만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의 서류는 한 번의 정보 입력으로 일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처리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도에 비해 3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행위에 대해 총 3,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 사건에 부과된 사상 최고인 과징금 6,689억 원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의결서 전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통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향후 이 부분까지 합산된다면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 원을 넘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4,665건의 공정거래 법규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7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외환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외환 거래량은 484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6.5% 늘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외환 거래량이 조선업 호황에 일평균 570억 달러가 거래된 2008년 3분기와 비교해 조선업 부문을 제외하면 위기 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형태별로는 선현물환, 외환 스와프 거래 등 전통적 외환 거래가 전분기보다 7.1% 늘었고 통화, 금리 관련 선물 등 외환 파생 거래는 3.5% 늘었습니다. 네, 투자 주체들이 엇갈린 매매 행보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역시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